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우리 법사위를 겨냥하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23억 수익 사실 아니야. 호도시 엄정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 23억이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우리 법사위를 겨냥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총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3억은 200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 검찰 따로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검찰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박성재 장관도 잠깐 기다리세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다 검사했어요. 심우정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님, 예. 이런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검사면 심우정 검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검사고 그 이전 때도 검사한 거예요. 이런 대통령실에 이런 발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는 용산 대통령실 편드는 거예요? 제가 법사위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엄정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부 검사 때 검사가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럼 23억 안 벌었다고 그러니 그럼 얼마 벌었냐? 그건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조배수 의원님이 나중에 법사위원장 잘 해보세요. 위원장이 기계입니까? 위원장이 기계예요? 국민이 화낼 일이죠.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시간에 하십시오. 뭡니까 이게? 이게 질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사위를 겨냥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 시간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박준태 의원 지시받고 제가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자, 유상범 간사, 박준태 의원, 조배수 의원님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끼어들겠습니다 하고 안 끼어들었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고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우리 법사위를 겨냥하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23억 수익 사실 아니야. 호도시 엄정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 23억이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우리 법사위를 겨냥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총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3억은 200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 검찰 따로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검찰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박성재 장관도 잠깐 기다리세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다 검사했어요. 심우정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님, 예. 이런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검사면 심우정 검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검사고 그 이전 때도 검사한 거예요. 이런 대통령실에 이런 발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는 용산 대통령실 편드는 거예요? 제가 법사위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엄정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부 검사 때 검사가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럼 23억 안 벌었다고 그러니 그럼 얼마 벌었냐? 그건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조배숙 의원님이 나중에 법사위원장 잘 해보세요. 위원장이 기계입니까? 위원장이 기계예요? 국민이 화낼 일이죠.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시간에 하십시오. 뭡니까 이게? 이게 질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법사위를 겨냥한 거 맞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 시간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20 제가 박준태 의원 지시받고 제가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유상범 간사, 박준태 의원, 조배숙 의원님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끼어들겠습니다 하고 안 끼어들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끼어들었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거 지적해. 이거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내가 언제 지금 오늘 한 완전 무시하는 행위고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에요. 오늘 안 했잖아. 오늘 안 했다는 거야?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의 나라인가? 전직 대통령도 주가 조작범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 정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대한민국 증시에 뛰어들 외국 자본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혐의 없다라고 처분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더 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고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 예. 오늘 종합 주가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겠죠? 2579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3천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나쁜 일이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를 위한 검찰의 불기소 변명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잘 들으세요. 2010년 11월 1일 3,300개 8만 개 검찰은 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추정되지만 권오수가 매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상승세여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승세여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권오수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정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눈물겼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혐의자의 말을 받아쓰기 100점 합니까?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매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을 매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검찰이 적어도 이런 변명과 거짓말이 맞으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요. 그 매도한 날 8만 주 3,300에 매도한 날 같은 날 다시 주식을 사들여요. 매도에 적기여서 매도했다고 변명을 해줬는데 미안하게도 그날 김건희 여사는 다시 주식을 삽니다. 얼마에 사냐?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5만 3,500주를 3,409원에 삽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요. 매도 적기인데 매도해서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털어줬는데 왜 이 사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김건희 씨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여요. 매도 적기인데 왜 꾸준히 47만 주를 사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11월 하순부터 돌연 또 매도로 전환해서 2011년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 대우와 DS 계좌 등을 통해서 모두 57만여 주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9억 4,200만 원을 벌어요. 3,130원에 매수를 해서 6,960에 매도를 해요. 더블 장사를 합니다. 이래도 아마추어입니까?
일반 투자자입니까? 주식에 조회가 없습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9억 4,200을.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요.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에요.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 다 합니다. 매도를 해요. 건사인 볼트입니까? 이걸 어떻게 검찰이 나쁘끄럽게 이런 변명문을 써줍니까? 윤석열 정권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디올백, 명태균 공천장사 의혹 등 지금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어요. 김건희 여사 23억 벌었죠. 김건희 여사는 23억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2조 3천억, 23조 정도 그 이상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국민은 다 버리고 한 사람만 사랑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오브 더 와이프, 바이 더 와이프, 포 더 와이프 정권이에요. 검찰이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라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날 다시 매수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이거 몰랐죠? 대답해 보세요. 결과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가 말이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는 설명은 한 것으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 증거가 없다. 27번을 되풀이해요. 뚜렷한 자료 없다. 15번을 얘기해요. 검찰. 뚜렷한 증거가 없죠. 증거가 나올까 봐 압수수색을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고 해줘야죠.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감옥 가니까. 증거와 법리로 불기소한 게 맞아요. 증거와 법리대로 하면 기소하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털어준 거죠.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총장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맥박이 뛰고 있고 양심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그 법무장관님, 이 이화영 증인의 증언과 관련 없이 지금 계속 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검찰청 출입 내역, 지금 이화영 증인 또 얘기한 카드 내역은 오늘 처음 나왔지만 뭐 술자리, 진술셈이나 짜장면, 갈비탕, 소주, 연어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안 내고 내면은 이화영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금방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왜 안 냅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다 교도소 오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뭐 숨기거나 안 내면 수원지검은 또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은 위원장님 좀 죄송하지만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야지 이걸 지금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전 정말 의문입니다. 저기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이게 왜 직무감찰? 이 재판 내용이죠. 조용하시고요. 이게 정인의 정은 신빙성과 관련된 재판 내용이지. 자, 어떻게 다른 이게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직무감찰입니까? 자, 무슨 놈의 직무감찰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까? 자, 무슨 놈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누가 뭘 조작했다? 잠깐만요.
다른 분들 아니 뭘 조작했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뭘? 아니 다른 아니,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출입국 기록에 뭘 조작을 했습니까? 저희가 먹은 게 없으니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지. 자, 이거는 법정에서 재판장을 통해서 증거 마이크 꺼진 신빙성과 상태에서 계속 그거를 얘기하세요. 다툴 일이지. 재판관을 어떻게 하냐고. 정부 조작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국회가 감시하는 게 당연하죠. 감시가 어떻게? 행정부의 불법에서 국회가 감시하는 게 재판을 재판이 관련해 행정부의 불법 우회도 옛날에 안 됐잖아요. 뭘 해나가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옛날에는 이런 일을 조사할 이유가 없었죠. 여기 안 보셨어요? 네? 아니 금방 다 주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법은 의견을 받였고 인권을 침해를 받였습니다. 자 계속 밤에도 이권 침해가 있어요. 계속 격렬하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쪽 위한 시간 계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만 말씀하시면 헷갈리게 돼. 아니 그게 당황하신 것 같아. 미호남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행사 주최자의 말이 행사장은 있으니까. 일어나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행사장이 일어나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일어나면 없었다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받은 거예요 선생님. 행사장에 돈줄 바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면 아예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필립이 안 왔대요. 그쪽이 리오남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변호인이라는 이건이 김건희 여사 부끄러워서 변호하기도 쉽잖아. 설주한 변호사 부끄럽고 이렇게 와. 설주한 변호사 미안해 낙하고 왜안 해요? 이재명 측이라도 손 대기는.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서울지방법원장님 네. 답변과 연관돼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우리 기관 증인들께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증언감정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조사의 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하는 취지로 있는데 국회법 해설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치적 책임 추궁에 관해서는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질문할 수 있고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법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서 답변을 피해가는 것은 국회법, 국정감사법의 취지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어떤 거? 우리가 몇 차례 얘기해서 제가 정리된 거 아니에요? 네. 네, 한 말씀 더 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의 해설서에 보면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또 거기 그 사조에 보면 증언과 관련돼서 분명히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질문에 그 국회법상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거기에 보면 진상규명 또는 정치적 입장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에 근거해서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정감사법에 보면 8조에 조사의 한계가 나옵니다. 비록 그렇게 질문은 가능하지만 그 조사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그에 관련돼서 이 사안이 내가 답변을 하면 이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럼 거기에 맞게 답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중앙법원장이 방금 김영민 위원장께서 물어본 이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만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그것이 당부를 언급하는 순간 그 자체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나 실제로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 증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석이었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법사위에서 법원, 검찰에서 나오신 기관 증인들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즉, 방금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만일 우리 법원장이 그 구체적 판결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마치 그 김영민 의원의 질문이 타당하다고 답을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재판 자체가 뭐 잘못됐다고 판단하든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지든지 이건 이 자체 그 답변만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그 기관 증인들 답변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 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판사님들 앞에서 제가 법을 얘기해서 일단 죄송합니다만 국회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증언 거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에 의해서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148조와 149조는 실제로 공익상 필요하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그리고 국정감사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기 때문에 148조, 149조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선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외교, 군사, 대북관계 이 관계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국익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 5일 이내에 소명한 경우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 국방, 대북관계, 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5일 전에 소명하지 않으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법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만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까지 그러하다는 겁니다. 유상범 간사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국회의원들은 그래 질문권이 있다.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증인들은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감사의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사의 대상이라는 것은 질문과 답변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의 대상은 질문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까지 포함된다 하는 것이 국회법 해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유상범 간사님의 주장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좋다. 의원들은 질문해도 좋다. 근데 기관 증인들은 답변 안 해도 좋다. 이런 해석이지 않습니까? 법을 개정하시죠. 자 그래서 재판 중인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라 함은 질문과 답변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진상 별도의 진상 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 자체는 질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정치적 책임 추궁도 할 수 있고요. 의정활동 수집도 되고요. 의정활동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정감사는 의정활동 대상이고 정치적 책임이고 진상규명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유권 해석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글자로 써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서 네. 국정감사는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하세요. 네. 위원장 말씀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경험 많으신 의원께서 정청래 위원장 말이 맞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재배당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야 예, 그러면은 직접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이 방송이라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수원지법법원장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균택 의원님 질의와 무관하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국민의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검경 수사권 분리, 독립도 얘기하고 또 검사의 수사 기소 분리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 기소 재판을 검사가 하면 수사를 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고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싶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한 사건을 내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피의자 쪽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당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판사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신급제도하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 판사가 그 똑같은 사건을 승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고등법원 판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판결한 걸 똑같이 2심에서 판결한다면 1심과 달리 판결하면 본인이 1심에서 잘못 판결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데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의 관례나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동 배당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잘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로 자동 배당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정할 수도 저는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는 제가 오늘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언제든
아니면 대법원이 할 때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박준태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 사건 아시지만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자,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본 분이 계속 받는. 지금 이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거는 자제하시고요.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법원 원장님, 만약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시험 감독관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동 배정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본인의 딸인 아들이 시험 보는 교실에 자동 배정이 됐습니다. 시험 감독관으로. 그러면 자동 배당됐으니까 난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내 딸인 아들이 시험 보는 그 교실에 가서 시험 감독관을 하겠다. 그러면 의심의 여지,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지법에서 자동 배당했다고 그것이 모든 것에 방패가 될 수 없고 맞는 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인지상정의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지상정, 상식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박준태 우리 의원님은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식을 가진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국회, 특히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감을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것을 자백한 그런 꼴입니다. 분명히 법은 국회 증가법 13조 2항에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 행태는 명백하게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수령 회피한 것이고 또 대통령실 직원, 경호처 직원, 심지어는 경찰들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와 성명불상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답변 드립니다. 저도 지금 속보를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 김여사 동행 명령장 망신주기 구태 정치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이 이런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대통령 부인을 망신주고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다. 이 말은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국회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받을 만큼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독제 민낯을 또다시 보여준 행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어기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독재의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다라고 되돌려 드립니다. 어느 누구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듯이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본인과 또 본인 부인에게, 아내에게 직접 해당될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내재적 한계론 뿐만 아니라 이해 충돌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나 그 이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위원회 의결로 또는 의원 발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 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법적인 조치,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만하시죠. 주진 의원님 계속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드리지 않고요. 주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혜경 증인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직전에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로 뜬 걸 제가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 대화 다 풀어내야지. 이게 협박이죠 지금. 18일 날 자택에서 인터뷰했다는 건데요. 수사 방향 자신 뜻과 다를 경우 2차 폭로 예고.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우정 총장님, 이 대목은 잘 들어보세요. 검찰 조사라는 건 방향을 딱 결정해 놓는다. 그 다음에 맞춰간다. 그게 나를 겨냥하는 쪽으로 삐딱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공적 대화 같은 거 다 풀어서 끝내야지. 이것도 검찰에 대한 조롱 아닙니까, 총장님? 모든 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폭? 내가 선생인데 왜 죽나? 대통령실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여사와 아이들 영상 통화도 이게 돼 있고요. 내가 이게 명태균 씨입니다. 권성동, 장제원에 말하라 하자 대통령 걔네 안 돼. 걔네 안 돼서 명 박사한테 답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강혜경 증인 네. 이런 2차 폭로를 또 예고하고 있고 또 여사와의 뭐 대화 카톡 같은 거 2,000장이 있고 중요한 거 200개가 있다고 이미 예고했어요. 네.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에 대해서 강혜경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와서 증언을 쭉 하셨는데 지금까지 증언한 것 중에서 의원들이 안 물어봐서 답변 안 한 것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고 제가 또 운영에 지금 나갈 출석을 또 할 예정이라 네. 지금 녹취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더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증거 자료를 더 이제 확보를 해서 네, 운영에 알겠습니다. 때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거래했던 25명의 정치인 중에 광역단체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까? 포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그 오세훈 시장하고 명태균 대표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은 한 거는 오세훈 시장 일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강혜경 씨 스픽스 중계도 제가 다 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국정농단에 해당되고요. 해외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근거가 꿈자리입니까? 꿈자리도 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강혜경 증인이 직접 들었습니까?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하는 그 똑같은 시기에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국정농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안 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국정농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계약서 없이 어쨌든 3억 7,500입니까? 3억 7,520만 원. 3억 7,500만 원어치 했는데 결국은 비용은 발생했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대야 되는데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청구서 만들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줬습니까? 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표까지 증거로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못 받아왔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회계장부에는 이게 안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런 비용을 써서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회계장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본인이 그 명세서는 작성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법사위의 위원장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개가 있다, 200개가 있고 한 달이면 하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 중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명태균 대표가 뭐 허풍쟁이라거나 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만큼의 증거를 다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선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서 갑이 명태균 씨 같은데 도대체 두 사람은 왜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이제 공천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제일 크게 그 영향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경 증인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강혜경 증인과 관련하여 일단 질의는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주의 주장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과 정체성을 정해놓은 대국민 합의서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은 국가의 질서를 만듭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나서 대통령 가족이 법을 어기고 나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채 양명주, 김명관 등 수많은 패밀리 비즈니스와 얽힌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공적 영역인 법치주의를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적시된 대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탄핵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개인도 불행이고 국민도 불행이고 국가도 불행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임기를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항상 국민이 이겨왔습니다. 정권은 국민과 싸우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이 명심하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러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